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 최초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최초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죠? 외부 운송 취급비 맞죠? 자본화 대상 체의원가 맞죠?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럼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장비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과 같이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잡이익이죠. 말 그대로 잡이익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취득원가에서 이제 직접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부대 비용은 포함을 해주되 이제 물건을 이렇게 시운전했더니 판매 되겠다 그러면 판매 이익에 대해서는 직접 차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은 4번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30만원에 취득하고 원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기계장치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 영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식회사 3일은 2022년 7월 1일에 25만원의 현금 받고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일에 인식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기계장치를 3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서 25만원의 현금 받고 기계장치를 처분합니다. 물론 이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당하는 감가의 기간은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랬더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30만원 취득했죠? 잔존가치 없죠? 여기에 5년만큼 나눠줘요. 얼마냐면은 6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6만원이 되고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 31일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6만원이 존재를 해요. 근데 2022년도 7월 1일에 이제 처분하는 거니까 원래는 처분 날까지는 원래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이게 유형자산으로 했을 때 월화상각을 했을 때 6월 말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1년치를 했을 때 정액법은 똑같이 6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6개월치만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하기 6 나누기 12 얼마냐면은 3만원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9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25만원만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9만원만큼 처분해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당시 내가 취득한 금액 30만원만큼 처리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둘 다 34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4만원은 뭐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그렇죠. 대변에 4만원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2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에 설립된 벤처회사로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경우 2021년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비용으로 이제 인식해야 될 금액을 의미를 하고요. 자, 연구단계, 개발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계, 개발단계인데, 자, 볼까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20만원입니다. 요거는 비용을 처리해야 되죠.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냐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자산의 인식은 당연히 자산이고요. 자산 인식 안 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서 자 밑에 보시면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50만 원은 무형자산의 개발 인식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0만 원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50만 원 뭐예요? 실패했으니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50만 원만큼 처리를 한다. 그럼 답 70만 원이다. 아닙니다.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냐?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개발비의 사용 가능 시점은 2021년도 7월 1일이며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감가상각비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50만 원 잔존 가치 없죠? 무형자산 잔존 가치 못 넣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1년치만큼 상각금액이 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사용된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6개월치만큼 사용했고요. 전체 1년치 중에서 6개월치만큼이니까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5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총 얼마예요? 75만 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포함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기타 비유동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기타 비유동 자산이란 비유동 자산 중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렇죠.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속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맞죠? 정답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제22장 법인세 회계에 따라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제외한 부분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제가 이제 아는 선에 대해서는 이제 24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할게요. 제가 이제 보기로는 법인세 회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머지는 기타 비유동자산 분류한다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장기 매출 채권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이 발생한 건 맞아요. 근데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장기는 1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회수기간이 1년이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보증금, 장기의 선급금, 이연법인세 자산 등은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된다. 맞아요? 아니죠. 이 문제 몇 번 나오죠. 임차보증금, 장기 선급금, 뭐 선수금, 뭐 선급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현재 가치 평가 대상 아니에요. 1년이 넘는 거는 현재 가치 평가를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평가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매입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반영하기 전 2021년 12월 31일 매입 채무 계정 잔액은 2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한 후에 주식회사 3일의 매입 채무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매입 채무죠.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 중인 매입 관련 상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적일은 선적일 인도 기준이고요. 도착일은 1월 4일입니다. 가격은 10만원. 근데 매입 관련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자를 봤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제 봤을 때 그 기준은 누구예요? 매입자 기준이죠. 그래서 이 매입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0만원만큼은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도착지 인도 기준이죠. 요거는 12월 31일자에 매출자가 그 재고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만원만큼은 요거는 불포함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냥 불포함이고 그냥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20만원에 10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럼 총 얼마? 매입 채무는 3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액면 금액보다 할증 발행된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거잖아요. 이거는 할증 발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 관련 직접 비용은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한다. 그래서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차감한 건 아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포함시켜도 되죠. 할증 발행은 이제 여기서 사채 발행 비용을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맞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자기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사채 상한으로 처리한다. 자기 사채는 자기 주식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사채 상한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2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만원, 만기 3년의 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92,539원에 발행을 합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 금액이 94,793원이라면 이 사채의 표시 이자율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정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발행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92,539원.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할 때는 10%.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을 할 때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 그래서 94,793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94,793원에서 92,539원만큼 빼면은 2,254원만큼의 차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2,254원이 되고, 유효이자율은 10%니까 이 금액의 10%가 되겠죠. 92,539원의 10%. 얼마냐면 9,254원이 돼요. 92,539원의 10%. 그러면은 9,254원 빼기 2,254원 빼면은 그 차익이 7,000원이 돼요. 그럼 액면이자율은 얼마? 7,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적용하거든요. 액면금액에서 액면이자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얼마 나오니까 7,000원이 나와요. 그럼 얼마?
10만원에 7,000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000원 나누기 10만원. 얼마? 0.07. 0.07하면 얼마예요? 퍼센테이지로 7%가 돼요. 그래서 액면이자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7%입니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충당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충당 부채입니다. 자, 1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 한다. 이 맞습니다. 보고 기간에 최선의 추정치 돼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의 처분 이익을 고려하여 충당 부채 금액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 이익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예상을 한대요. 이건 말이 돼요. 충당 부채의 목적은 뭐예요? 근데 이건 다른 회차 때도 제가 얘기를 하지만 충당 부채의 목적은요. 내가 돈이 나갈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립을 해 놓는 게 이 충당 부채에 대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예상을 해서 충당을 한다? 이거는 회계상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자본의 이익준비금 준비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고려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한다? 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2번은 아닙니다. 처분 이익을 고려한다? No. 100% no. 그 다음에 3번.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하다. 이럴 때는 현재 가치로 봐야 돼요. 명목 금액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냥 장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좀 중요하다. 그럼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의 이행에 대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렇죠.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돈이 내일 나갈지, 한 달 뒤에 나갈지, 1년 뒤에 나갈지, 10년 뒤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젠가는 그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 정보입니다. 2021년에 3일이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퇴직급여와 관련된 회계 정보입니다. 자, 2021년에 이제 3일이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퇴직급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2020년에 이제 12월 말은 2021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1월 1일에는 10만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기중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3만원을 주네요. 그래서 요거를 항아리 신주단지 내가 빼놔요. 그래서 설정 전 금액은 얼마냐니까 7만원이 돼요. 그래서 7만원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7만원이 이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충을 하겠죠. 얼마만큼 보충할 거냐? 14만원까지 보충을 하는 거예요. 요게 2021년도 12월 말자 잔액이 되죠. 그래서 여기 기말 금액이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보충된 금액 얼마예요? 그러면은 14만원이 되려면은 7만원에서 얼마? 7만원만큼 이제 보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로 인식해야 될 비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보충 금액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7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7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인식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관련 내역입니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주식회사 3일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연법인세 자산, 그러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죠. 원래 빼줘야 되는데 전기 거는 더해주고요, 단기 거는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총 얼마냐면은 190만원에 20만원이니까 170만원이 돼요. 그러면 30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